요즘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비트코인이 금화가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시즈미 간지지음 국일증권 경제연구소 출판입니다. 2017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과 앞으로의 전망, 이 작가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란 인공지능 시대의 컴퓨터 덕분에 탄생한 가상화폐다. 일본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히 투기 상품이라는 인상이 강해서 2017년 3월 비트코인 값이 처음으로 금 1온스의 값을 넘어섰을 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투기 상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완전한 오판이다. 2017년 3월에 벌어진 일은 역사적이라고 할 만한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 온 금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가상화폐가 넘어섰다. 역사적으로 봐도 금 이외의 특정 화폐가 오래 보존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지폐에는 결점이 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홍수가 나면 끝장이라는 점이다. 지폐는 종이에 인쇄된 화폐이므로 당연하다. 그러면 아예 인터넷 공간에 모을 수 있는 화폐가 있다면 어떨까? 지폐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이런 발상에서 나왔다.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돈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은 프로토콜, 즉 절차다. 돈이 돈답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정한 프로토콜을 따라야만 한다. 돈이 따라야 하는 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가리킨다. 그동안 화폐라는 결제 수단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고대 물물 교환에서 시작하여 금화, 은화, 동화와 같은 동전, 11세기 이후의 지폐,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신용카드로 대표되는 전자화폐, 그리고 21세기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까지 그 형태는 계속 변화해 오고 있다. 운반이 쉽기 때문에 동전에서 지폐로 바뀌었고 지금은 신용카드 한 장이면 동전이나 지폐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 일본인은 물론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직장인들은 지폐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회사에서 보낸 월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숫자로 찍힐 뿐이다. 말 그대로 전자화폐다. 지금껏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든 비트코인.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로 돈을 보내려면 은행과 같은 중개자를 거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이런 중개자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말 멋진 방법 아닌가? 심지어 돈을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은행 계좌를 가질 필요가 없다.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아마존 밀림에 있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송금 시스템은 중간에 사람, 은행, 송금업체가 껴있는 까닭에 보내는 금액과 도착하는 금액이 서로 달랐다. 중개자가 수수료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시간마저 오래 걸린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모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송금하려는 금액이 그대로 순식간에 상대방의 지갑으로 들어간다. 물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한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트코인을 가질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혹은 구입하는 것.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벌어야 한다는 데 있다. 다른 모든 화폐가 그러하듯
그 돈을 얻으려면 땀 흘려 일하거나 혹은 구입해야 한다는 것. 바로 여기에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가 존재한다. 비트코인 거래는 신용카드 거래와 전혀 다르다. 내가 다운로드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지갑이라고 부르는데 비트코인 송금은 이것을 통해 진행된다. 송금 신호는 전부 암호화되어 하나하나 전자 인증이 이루어지며 수취인은 암호화된 송금 신호를 고스란히 건네받는다. 바꿔 말하면 내가 보낸 비트코인을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건네받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를 착취당할 우려도 없거니와 수취인이 받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할 수도 없다. 즉, 비트코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으로 돈을 보내든 안전한 송금이 가능하다. 은행이 없는 정글 한복판에서도 개인 컴퓨터만 있으면 보내고자 하는 지점으로 순식간에 송금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범죄자나 해커 등 불법적 행위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 비트코인은 결제 시스템의 일대 혁명을 불어올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세계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세계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느낀 이유는 대형 은행, 대형 증권사, 정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그 규모가 현재의 10분의 1로 축소될 것이다. 지금까지 몇백만 명의 관공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직원 수를 약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전반이 블록체인으로 대체되는 까닭이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시민은 국가가 관리하는 빅데이터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인은 비트코인이 그저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을 발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존재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즉시 깨닫게 된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기관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모르는 채로 비트코인에 달려들어서 그것이 보급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해당 기관이 소속된 강대국의 이득이기 때문에 가짜 이름으로 기술을 공개했다. JP 모건, 체이스 은행 등등 세계 최대급 은행의 데이터 센터는 완벽하게 통제된 방대한 서버에 의해 집중 관리된다. 반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분산된 몇백만 대의 컴퓨터가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은행이나 비자, 마스터 같은 신용카드 업체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속에 해킹과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몇백억은 들었을 테고 유지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야말로 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방어가 100% 완벽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진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침입하면 막지 못할 뿐더러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인의 불법 행위도 피하지 못한다. 그에 반해 비트코인 시스템은 해킹이 전혀 불가능하다. 데이터가 지구 규모로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파괴하려면 지구 자체를 파괴해야 하니 말이다. 게다가 누구나 일정액을 투자하여 개인 컴퓨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단언컨대 비트코인은 화폐 역사상 가장 위조하기 어려운 화폐다. 즉 비트코인은 개인 발행이 가능한 화폐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화폐가 탄생했다고나 할까.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해도 위조 지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끊임없이 나온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블록체인을 쓰는 비트코인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호주는 조만간 가상화폐가 지폐를 대체하리라고 예상하고 가상화폐의 근원을 제대로 확보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독점할 작정이다. 그들은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자가 지배 지역을 넓힐 수 있다라는 예로부터 내려온 철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재밌는 부분.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2008년 이후며 발행량은 1200만 개가 웃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가상화폐가 자유롭게 발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상태가 반가울 리 없다. 아직 가상화폐 유통량이 달러 유통량에 비하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니까 미국 정부는 그저 웃는 얼굴을 한 채 지켜볼 뿐이다. 언제든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걸 손에 넣어야겠군 하며 가상화폐를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다이아몬드의 품질 보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블록체인은 기록을 분산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존재하는 몇천, 몇만, 몇십만 대의 컴퓨터에 보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블록마다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기록된 정보는 시간 및 연대순으로 암호화되어 있다. 재밌는 또 부분은 블록체인 개발과 채택의 최고로 열성적인 국가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다. 벌써 에스토니아는 가드타임이라는 자국 벤처기업이 개발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대부분 이전했다. 그 외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비트코인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